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4장에서 원래 응용 프로토콜까지 다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하다 보니 TCP/IP 계층의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TCP/IP 계층까지만 일단 우리가 끝을 냈죠. 그리고 이제 이번 2-3장에서 2-3에서 5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토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파트 2를 끝내도록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별 4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3개의 작은 소규모 파트 OSI 7계층에서 TCP/IP 응용 프로토콜에서 보통 한 17문제, 18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나오니까 20문제 안팎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의 뭐 40%, 35%에서 40%의 시험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번 응용 프로토콜에서는 FTP 사용하는 포트, FTP의 특징, DNS 설정 파일, 레코드, 그리고 뭐 텔넷과 SSH, SMTP, POP, SNMP 이러한 응용 프로토콜, 그죠? 예, 응용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텔넷입니다. 텔넷은 우리가 다 좋은데, 텔넷은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텔넷은 원격으로 서버에 로그인을 하여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텔넷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TCP는 연결 지향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도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죠? 데이터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acknowledge response로 날라오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원격 연결을 시도하고, 포트 번호는 23번 포트. 요거 잘 나오거든요. 예, 요런 것들을 다음 중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텔넷은 23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줄이기 때문에 역시 빨간색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넷으로 원격 서버에 연결할 때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올바르면 로그인이 완료가 된다. 자, 여기에 푸티라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텔넷으로 우리가 접속을 할 때 쓰는 건데, 자, 여기서 127.0.0.1인데 이거는 우리 로컬호스트라는 거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의 랜카드 확인할 때 핑 쓸 때 제가 이거 썼었죠. 그죠? 썼고 포트는 23번 텔넷의 기본 포트이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푸티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푸티라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127.0.0.1은 호스트 연결에 사용이 되고 여기에 원격 서버 IP 주소 혹은 도메인명을 입력을 하면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티라는 프로그램으로 텔넷에 연결하는 이러한 방법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3번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시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험에서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푸티보다는 23번 포트가 중요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서비스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는 이제 etc 하고 서비스의 파일에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가 아니고 저는 윈도우 기반이다 보니까 etc 서비스 파일을 vi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리눅스 우리를 서버를 깔아가지고 나중에 실습할 때도 vi 편집기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제 이제 실기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텔레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즉 23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 포트 번호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텔렛이라고 되어 있고 23번 포트가 되어 있죠. 맞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TP, 그죠? 파일 프로토콜은 21번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텔넷에서 푸티라는 이 소프트웨어만 가르쳐 드렸지, 커맨드 창에서도 우리가 이제 텔넷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자, 이렇게 컨트롤 R 누르고요. CMD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텔넷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텔넷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네이버닷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네이버닷컴은 HTTP의 80 포트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웹이니까 80 포트를 이용을 해서 딱 접속을 하면 텔넷 네이버닷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푸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텔넷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격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많이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텔넷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텔넷하고 네이버 저처럼 이렇게 .com 해서 80 포트까지 쳤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알 수 없는 뭐 연결 대상, 아니 뭐 그러니까 텔넷은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니다라고 뜨잖아요. 그거는 텔넷을 윈도우의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켜놓으려 그러면 여기에서 제어판에 들어가세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저 여기에 프로그램 및 기능 있죠, 그죠? 그죠? 보이죠, 그죠?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해보면 쭉 나오는데, 쭉 내려보면 리눅스용 하위 시스템도 있고, 뭐 여기에 TFTP 클라이언트도 있고, 쭉 내려보면 여러분들은 요 텔넷 클라이언트라는 게 아마 체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아까처럼 뭐 텔넷은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요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다시, 자 한번 제가 요거를 뺄게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파일 검색하고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적용을 이제 시키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다시 내가 텔넷으로 접속하면 텔넷이라는 기능을 얘가 인식을 못해요.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적용이 되면 빨리 좀 적용 좀 되지, 그거 참. 자,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CMD 창을 열고
넷 하고 네이버닷컴 해서 80 이랬어요. 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뜨죠. 근데 그거를 바꿔주면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 다시 제어판에 가서 여기에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윈도우 기능 켜기 해서 여기에 텔레 클라이언트를 다시 체크를 확인을 해주면 다시 얘가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CMD를 프롬프트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텔넷을 명령을 실행을 하면 얘가 인식을 이제 윈도우에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MD 해서 여기에서 텔넷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본적인 텔넷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헬프 이렇게 하면 여기에 현재 연결 넣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기 때 텔넷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제 써서 뭐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들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아무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는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안 깔려 있기 때문에 리눅스 OS 시스템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냥 VA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포트 번호 확인하는 거고요. 23번 포트, 텔넷 23번, FTP 21번. 이건 딱 고정된 거예요. 알겠죠? 딱 이제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SSH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프로토콜이긴 한데 시큐어 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큐어 쉘은 네트워크 상에서 그죠?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거나 원격 시스템의 명령을 실행을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도 복사를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콜인데 얘는 텔넷의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앞에 CQ어가 붙었죠. 그래서 텔넷의 가장 큰 문제는 통신에서 송신 및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암호화가 되지 않아서 평문으로 전송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마음먹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니핑 기법, 그죠? 이거는 패킷을 우리가 캡처를 해가지고 보면 누구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암호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에 따라 텔넷을 사용하지 않고 송신 및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를 시큐어, 암호화하기 위해서 SSH를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알겠죠? 이 SSH는 Secure Shell이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텔넷은 그냥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고 Secure Shell은 암호화돼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이 상당히 텔넷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SSH를 사용하려면 서버에서 SSH 서비스를 실행시켜 줘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서비스 SSH 스타트 명령어를 리눅스에서 이 기반을 명령을 실행을 하면 돼요. 서비스 SSH 스타트로. 그리고 나서 푸티 아까 우리 봤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SSH 연결을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죠? 그래서 이 SSH는 원격지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격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그거는 텔넷이랑 똑같은데 단 보안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SSH로 만약에 송수신을 하게 되면 서버랑, 그러면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니핑을 해도 캡처를 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SSH하고 텔넷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시험 문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HTTP. 그죠? HTTP에서 나오는데, HTTP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HTTP의 성질, 이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하이퍼 트랜스퍼 텍스트 프로토콜, 얘의 특징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연결하는 기법이, 우리가 세션이랑 쿠키가 있다고 했는데, 세션은 서버에다가 그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쿠키는 로컬에서 저장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놈은 HTTP는 성질이 리퀘스트, 클라이언트한테 리퀘스트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냥 바로 끊으려는 성질이 있다, 바로 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HTTP라는 W3C, 이게 3가 www예요. 예. 그래서 C에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HTTP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HTTP인지 모르고 사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공부를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라서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송수신되는 메시지의 구조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그대로 나타내게 하는 겟 방식이 있고, 그게 이제 메서드 방법인데요. 메서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낼 때 내가 입력했던 값이 전부 우리 주소 표시줄에 그 값이 다 표식이 돼요. 겟 방식은. 그래서 겟 방식 말고 요즘에는 우리가 서칭할 때는 겟 방식을 써도 괜찮죠. 왜? 그거야 뭐 문제 될 거 없죠. 그리고 그거는 겟 방식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또한 HTTP 프로토콜은 송신과 수신을 할 때 역시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겠죠.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 하지만
HTTP 프로토콜은 TCP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만 연결을 하고 메시지를 처리한 후에 연결을 종료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특성을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상태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버가 여기 있고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어. 그래서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럼 대답을 해주겠죠. 리스판스로. 그리고 나서 이 연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안 하고 자꾸 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HTTP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끊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어. 그럼 매번 다른 페이지로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예요? 세션이나 쿠키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뭐 세션을 많이 쓰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러한 특성을 누가 세션이나 쿠키가 그 연결을 유지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션을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을 해보면, 예, 클라이언트가 닫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세션을 우리가 이제 클로즈를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하면 이제 세션을 닫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은 80번 포트예요. 알겠죠? 80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별서 몇 개 나왔죠? 텔넷 23번, FTP 21번, FTP 뒤에 나오겠지만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21번,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은 80번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답안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고, 80번 포트는 오직 루트 사용자만 오픈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루트 그 관리자죠, 그죠? 예, 관리자가 뭐 이 포트 죽여 넣어버리면 접속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오픈하려 그러면 이제 서버로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80번 포트로 지정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웹서버 관련 프로세스는 루트 사용자의 권한으로 기동이 된다. 물론 모든 프로세스가 루트로 기동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루트가 이제 오픈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한 개의 프로세스만 루트로 기동해서 80번 포트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자식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자식 프로세스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에 필요한 HTTP를 이제 웹 브라우저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이게 바뀌었네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쉽게 이해한다. 자, www는 W3C라고 있잖아요. 이 C는 아마 컨소시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죠. 그죠? 예. 그래서 상에서 웹서버와 사용자 간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의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이다. 그죠? 예. 그리고 TCP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렸고, 80번 포트 강조드렸고,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거. 역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즉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한번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되면 상태를 자꾸 끊으려고 해요.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세션과 쿠키로 잡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개만 더 볼까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의 구조 역시 와이어샤크로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HTTP는 헤더와 바디 부분으로 나누고 우리가 IP도 마찬가지였잖아요. IP도 뭐 물리 호스트 아이디, 네트워크 아이디 해가지고 뭐 물리적 주소 아니 저 헤더가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에러가 나니 안 나니 이런 거 책섬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더와 바디 사이에 계행 문자가 존재를 한다. 계행 문자는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해서 10번, 13번인가, 13번, 10번인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HTTP 헤더 내에서 계행 문자로 구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를 사용을 했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TCP가 아니라 HTTP의 헤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쿠키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연결할 때. 그리고 호스트는 1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HTML 하고, 유저 에이전트 모질라로 이제 버전으로 이제 컨버터블 이렇게 뭐 접속을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인코딩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시큐리티,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안 되겠다. 프레스드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죠. 근데 뒤에 전부 다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지금 다 붙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역슬러시 N, 역슬러시 N,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붙으면 계획 문자의 마지막 계획 문자로 헤더의 끝을 알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HTTP 프로토콜의 구조가 되고 계획 문자는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로 구분이 된다. 요거 정도만 알면 되지 뭐 구태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정말 네트워크 실무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자가 됐을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리퀘스트 메서드 겟 방식 나오죠. 그죠? 예, 요런 메서드 방식 정도 알아야 되고요. 예,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HTTP 헤더는 자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로 구분을 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HTTP에는 리퀘스트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요청이잖아요, 이게. 그래 요청 메서드 방식이 있어요. 메서드 방식. 이거는 주로 프로그래밍을 뭐 HTML이라도 좀 해보신 분이라도 계신다면 혹시 폼 태그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폼 태그 해서 이 폼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세션을 유지하면서 다른 페이지나 아니면 서버로 보낼 때 우리가 여기에 파라메타 값을 쭉 적고 뭐 여기에다가 폼 태그하고 뭐 인풋 태그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메서드 방식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get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트 방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get 방식으로 보내잖아요. get 방식으로 만약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get은 URL에 입력 파라메타를 넣어서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URL에다가 내가 입력한 거 다 보여줘요. 근데 포스트는 요청 파라메타를 바디 안에다가 넣어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크기에는 물론 제한이 없겠지만 보고 안 보이고의 차이점은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영진닷컴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이건 ASP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로그인을 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서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관리사 이렇게 엔터 딱 치니까 이제 여기에서 리절트 ASP가 나오고 이거는 그게 안 나오네요.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내가 서칭을 해요. 만약에 뭐 건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UTF-8 인코딩 형식으로 건강이라고 뜨죠. 그죠? 이거는 서칭이기 때문에 중요한 뭐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거에 관련된 글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칭을 할 때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쳤어요. 이거 로그인 정보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인을 딱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로그인 정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여기에서 보면, 아이고, 컨트롤 F에서 폼 태그가 여기에 있죠, 그죠? ID 스톰 액션 해서 메서드 방식, 겟 방식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죠? 이게 바로 HTTP가 통신을 할 때 get이냐 post냐의 메서드 방식에 따라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크기는 제한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헤드는 응답 메시지 없이 전송되는 것이고 헤드는 바디에 비해서 응답 없이 메시지 없이 전송되는 것이고 풋은 뭐예요? 메시지 바디에 데이터를 지정한 URL 이름이 지정이 된다. 그래서 마치 FTP 풋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딜리트는 서버에서 요구하는 URL에 지정된 자원을 지울 수가 있고 트레이스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스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예, 이거는 요구 메시지가 최종 수신되는 경로를 쭉 기록하는 기능으로 사용이 돼요. 트레이스. 뭐 트레이스 루트도 있고 뭐 한데요. 예.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HTTP에 리퀘스트 메서드 get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든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하든 할때 이거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겟 방식으로 보내야 되겠다.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자기의 관점이 섭니다. 그래서 서버에 전달될 때 URL에 포함시켜서 다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4KB. 알겠죠? 예, 요렇게 돼요. 요게 이제 PHP로 만들어진 페이지인데 유저 아이디 림베스트 엔드 요거는 이제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패스워드 테스트 이렇게 다 보여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보여주면 남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데에서는 포스트 방식을 써야죠. 그죠? 서버에 전달될 때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를 리퀘스트 바디에 포함을 시키고 데이터의 전송량에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림베스트 이렇게 이거 안 보여줘요.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바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여져요. 근데 PHP 같은 경우가 이럴 때 좀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JSP 스프링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웹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에는 강해요. 예전에는 불과 한 7, 8년 전, 5, 6년 전만 해도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컨버전 안 한 웹브라우저들은 정말 해커들한테 많이 뚫렸어요. 그때 버뜩하면 해킹 당했다, 해킹 당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그때부터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화되면서 이제 보안에 관련된 학과도 생기고 보안에 관련된 화이트 해커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갯방식으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벌써 시간이 35분이 됐네요. 자, 요까지 HTTP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FTP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get 방식, 포스트 방식, 그리고 계획 문자, carriage return line feed라고 부릅니다. 예, 요런 거. 그리고 이제 HTTP의 특징, 그리고 텔넷 23번, 그리고 뭡니까? 텔넷은 암호화가 안 됐고 SSH는 암호화가 되어서 텔넷보다는 SSH를 많이 쓴다 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